정부가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우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가운데 사천, 남해 등 지역 어민들이 단일 민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합니다. 겨울철 대표 특산물인 함양 곶감을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상림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농가 참여가 늘고 곶감 체험, 경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 곳곳 정치 현수막이 늘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분해성 소재를 대신할 친환경 대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내 인선을 예고했던 남해군 마늘연구소장이 여전히 공석 상태입니다. 의회와의 관계, 예산 문제 등이 엇갈리며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가 최대 20조 원 지원을 포함한 파격적인 행정통합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와 부산시의 반응은 미지근한데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향후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내걸고 행정통합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먼저 통합특별시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에 나섭니다. 또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지역 맞춤 실국 설치, 인사운영 자율성 강화 등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고 기업과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더해집니다.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강력한 행정통합 추진 의지가 확인됐지만 통합 추진에 나선 지자체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 전남은 환영, 대전 충남은 실망이란 반응을 보인 가운데 이번 발표를 두고 경남도는 통합 지자체 위상에 걸맞지 않은 단편적인 지원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 특례를 넘어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자치권의 법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도 비슷한 반응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른 경남 부산 행정통합 추진 방향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주민주도로 통합 추진이 시작된 데다 최근 공론화위원회에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만큼 통합을 서두르기보단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는 데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공론화위원회 제안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규정과 절차상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한 7월 통합지자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센티브까지 내걸며 행정통합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반면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경남도와 부산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립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해 7월 이른바 괴물폭우로 사천을 비롯한 남해, 하동, 고성 지역 등에선 다양한 남강댐 방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자체부터 의회 단위, 수협과 어업인까지 다양한 단체가 피해를 호소하며 예방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협의체를 단일화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5일간 7억 톤에 가까운 물을 방류했던 지난해 7월의 남강댐. 집중호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지만 자연적인 물길이 아닌 인공 방류구를 가진 남강댐 특성상 댐 하류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와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고 5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피해에 어업인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해 지역 어민들은 남강댐을 찾아 항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사천 지역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가 목이 터져라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남강댐 방류는 바다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유 쓰레기 더미에 막힌 항로, 그 쓰레기에 부딪혀 고장난 어선 추진기, 그로 인하여 텅 빈 어천과 경남도 역시 환경부와 해수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폭우로 인한 바다의 담수화와 쓰레기 유입 등의 2차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차원의 간담회에 이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남강댐과 비슷한 상황인 7개 댐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9일 발의됐지만 실제 법안 제정과 시행까지는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 어업인들은 종폐 방류 지원과 어업 손실 지원금 확대, 어업 피해 조사 등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사천 남해 하동 고성의 관계자와 지역 어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중구난방이었던 협의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아직 구성이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단일화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일관된 목소리로 협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회에선 한국수자원공사의 보고와 질의응답, 이후 사후 보고도 진행됐지만 홍수 피해를 줄였다는 성과만 강조했을 뿐 방류로 인한 해양 쓰레기 유입이나 담수와 관련 피해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여전히 성과 중심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도 읽힐 수 있는 만큼 남강댐 방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단일 협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남해만의 연구소장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리더십 부문에서 가뜩이나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연구소의 경영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올해 예산안까지 부결된 상황이라 연구사업 추진과 인력 운영 전반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김동엽 기자가 짚어봅니다. 7,800만 원, 남해 마늘 연구소장 연봉입니다. 고액의 보수가 책정돼 있지만 정작 연구소를 이끌 책임자는 수개월째 공석 상태. 지난해 의회는 연구소의 성과 부진과 방만한 운영 등을 들어 16억 원 규모 출연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이 연구 개발비로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장비 유지비 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소가 좀 방만하게 이제 운영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고 지적을 하면서 군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줄을 이은 데다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이전보다 늘려 편성한 것도 의회의 반감을 샀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전임 소장 선임 시기인 지난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장충남 군수의 선대위 대표를 맡았던 박삼준 소장의 신임 연구소장 채용을 두고 의회는 보훈성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채용 자격 변경을 둔 의문까지 꼬리를 물며 내정설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여파가 예산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갈등의 불씨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 전 소장이 다시 소장직 채용에 지원하며 논란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이 그래도 연봉이 한 8천만 원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상황은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는 게 아마 의 생각입니다. 다시 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전임 소장과 의회의 대립구도가 계속되며 연구소 역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신임 연구소장 채용 지원자는 총 2명, 자격 미달자를 제외하면 박 전 소장만 남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연구소 입장에선 박 전 소장 선임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에서 이게 우리 군으로 오는 거는 좀 연봉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또 거주 문제라든지 이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해 지역 내에서 연구 성과 부족 지적과 운영 부실 비판, 예산 부결에 이은 수장 공백까지 복합적인 난관에 봉착한 마늘연구소의 앞날에 시선이 쏠립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에 정치 현수막이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비분해성 소재로 제작돼 자연 분해가 불가능한 데다
환경오염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그럼에도 현수막 재활용 비율이 0%인 곳도 많은데요. 분해성 현수막 제작 등 환경오염을 불식시킬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 게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경남에서 회수된 현수막은 약 179톤에 달하는데 지방선거를 맞아 올해는 더 많은 현수막이 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현수막 제작에 막대한 자원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현수막 사용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수막은 비분해성 소재로 제작되는 탓에 자연 분해가 불가능하고 소각 시에는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0.6kg에 달하는 현수막 한 장을 태우면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6.28kg의 탄소가 발생해 기후위기 가속화를 부릅니다. 결국 현수막 재활용 비율을 늘리거나 다른 소재를 활용해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경남에서 회수된 현수막 179톤 가운데 재활용된 현수막 비율은 약 61%에 불과합니다.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은 재활용 비율이 더 낮습니다. 남해는 약 63%로 경남 평균을 상회했지만 사천은 40%, 진주는 10%로 경남 평균보다 재활용 비율이 낮았습니다. 특히 산청, 하동, 함양은 재활용 비율이 0%로 나타났습니다. 현수막 재활용 비율을 크게 늘리거나 분해성 소재 현수막 제작을 강제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자체에서는 이 현수막을 회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해서 우리 정당 현수막은 지금 1년 내내 무제한으로 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횟수를 좀 과감하게 줄여서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현수막이 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수막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서부 경남 각 자치단체장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군정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이번에는 하동입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청년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는데요. 신년사의 주요 내용, 강철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하동군의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위기 극복 이후의 전환이었습니다. 지난해 산불과 집중호우를 겪은 만큼 복구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재난의 강한 구조로 군정을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하동군은 임차 헬기 도입과 임도 확장 등으로 재난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조된 건 정주 여건과 산업의 연결. 민선 8기 들어 주거와 생활 기반을 다져왔다면 2026년은 이를 산업과 연결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해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하동읍에는 첨단 농식품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진교에는 해양 관광단지, 옥종에는 딸기 산업 클러스터를 배치해 지역별 산업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인구 정책은 정주 여건 차원에서 언급됐습니다. 옛 하동역 부지에 들어선 정착형 영원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임대주택과 지역 활력타운을 확충해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살 곳이 양질의 주거 환경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동 청년타운을 이렇게 건설함으로써 경쟁률이 상당히 좀 심한 편이었는데 대략 11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LNG 복합발전소와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하동을 에너지 거점으로 키우고 전통시장 재개발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생활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LNG 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2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피하고 또 지역에 단절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은 2026년을 기반을 넘어 구조를 바꾸는 해로 설정했습니다. 정주와 산업, 재난과 교통, 농정과 지역경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계획들이 구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실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하순봉 전 국회의원이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하 전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진주에서 11대와 14에서 16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원내 총무, 사무총장,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지역은 물론 중앙 정치계에서도 큰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빈소는 진주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0일 아침 7시, 장지는 진주시 대곡면 단목리 선영입니다. 지난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3개국 순회 전시에 나섰던 진주 실크 등이 올해는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지역 순회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투어링 K-아츠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의 빛, 진주 실크 등 전시를 오는 2월 말까지 선보입니다. 진주시는 이번 전시에서 1000여 개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진주 실크 등과 실크 한복을 선보이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등입니다. 세대당 대출 한도는 농업 창업 자금의 경우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7,500만 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군청 청년인구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리산을 자연이 빚어낸 겨울 별미 함양곶감이 축제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겨울의 달콤한 축제 현장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리포트 이상희 기자입니다. 함양에 일하러 왔다가 잠시 들렸는데 한 군데는 되게 부드럽고 달달했는데 한 군데는 쫀득하면서 이제 좀 약간 떫은 맛도 나고 그래가지고 집마다 다 맛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5,000원 하나. 큰 일교차와 맑은 공기,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자연 건조돼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식감이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오랜 경험을 지닌 농가들이 전통 방식으로 정성껏 만들어 함양고등식 꼭 축제 많이 이용해 주시고 함양꽃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동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행정 분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기업 6,850곳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실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하동군은 기업 행정 지원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거창과 함께 경남 지역 기초지자체 중 행정 분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남해군은 창업과 입지 분야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남해는 기업 친화적 입주 환경 조성과 신생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남해군과 함께 함양군도 입지 분야 상위 10곳에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하동 빗드림 복무를 방문해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상업발전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선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상업발전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의 수렴이 진행됐으며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화하고 활용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가축 분뇨 100만 톤을 고체 연료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설비 구축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 뉴스 소식에 보다 쉽게 다가가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화제가 된 세 가지 뉴스를 키워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공공기관 수장 공백 장기화. 진주혁신도시 주요 기관들의 기관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리더십 부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H와 KTL 등 다수 기관이 임명 절차 지연으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 속에서 인선이 늦어지며 지역 산업과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사천 삼천포 화력 우회도로 준공. 사천시가 8년간 추진한 삼천포 화력발전소 우회도로가 마침내 준공돼 3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도심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지역 개발 효과도 기대되는데요. 민관이 협력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도심 교통체계 개선의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농어촌 학교 통합 확산. 학생 수 감소로 하동 쌍계초가 화계초와 통합을 앞두고 있으며 사천 삼천포초도 대방초와 합쳐질 예정입니다. 도내 초등 신입생 수는 지난해보다 10% 줄며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육당국은 통합을 적정 규모의 학교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지만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하늘 표정은 참 좋겠습니다. 구름 걱정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며 제법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반면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하루 사이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주말에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기온 변화에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진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영상권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사천과 하동의 아침 최저 기온은 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 분포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세종과 제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개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서울과 세종이 영하 4도,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의 하늘은 내내 맑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m로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6물, 만조시각은 저녁 8시 23분, 간조시각은 오후 2시 46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는 토요일 휴항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안인 화요일부터 최고 기온은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 또 수요일부터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지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